작전 타임은 저와 함께 하시죠. 마감 전 작전 타임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당이라는 말이 들려오는 만큼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이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마지막 날인데요. 최고 세율을 맞지 않으려면 오늘 매도가 나와야 하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기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매수 물량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주식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이 배당의 풍경이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12월 말이면 모든 상장사가 일괄적으로 배당락을 맞이했지만 이제는 그 기업별로 시기와 혜택이 촘촘히 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월 31일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관행 때문에 연말 직전 두 거래일에 배당락이 이렇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기준일을 정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이 분산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고려아연 등 이 54개의 기업은 여전히 29일에 배당락이 적용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내년 1분기 중에 배당 기준일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입니다. 26년에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데 모든 기업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성향과 증액 여부에 따라 우수형과 노력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배당 투자는 날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정책과 세제 혜택까지 촘촘히 따져봐야 하는 이 전략의 영역이 됐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의 배당일이 12월 29일인지 내년 봄일지는 알고 가셔야겠죠? 오늘도 우리 성공투자 도와주실 두 명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코치님은 김태준 코치님과 조준진 코치님이십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 계시는 작전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감 전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하실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윤진 전문가입니다. 제가 1부에서 오늘 국내 증시 이제 또 2025년 마지막인데요. 제가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 멘트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준 코치님. 네, 저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주간 전망에 대한 부분들과 이 향후 암호화폐가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또 좋은 팁 안내 도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들어가기 전에 지수 흐름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보시면요.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꽤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37% 강보합으로 4,123선에서 지수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이 시총 상위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전장보다 0.44% 강보합으로 919선 움직이고 있네요. 수급 현황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크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무려 1조 원 넘게 1조 2천억 원대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함께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3,59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1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외국인이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 없는 가운데 기관이 1,471억 원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 홀로 2천억 원대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치님과 함께 시황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코치님, 네. 오늘의 전략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전략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번 주에도 제가 분명히 이제 주도 섹터들, 주도 종목들 뭐 이렇게 변동시키지 말고 그냥 계속 밀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주일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도 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주도주가 끝까지 좀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 제하고는 이제 다음 주에 2일 이제 거래하고 이제 1월 달에 또 넘어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있던 같은 전략 기존에 이 보유하고 있던 주도주 이 섹터 종목들 계속 가지고 나가보자. 괜히 여기서 이제 뭐 변화 이렇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주도주 섹터들을 계속 끌고 가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 주랑 똑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보유 중인 이 주도주를 바꾸지 말고 홀딩하면서 이렇게 대응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 코너는 조준진 코치님의 TV방송 유망 종목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한번 함께 보시면요. 네, SK바이오팜, HL만도, ABL바이오 무려 100%대, 코리아 서키트, 사면, 에이프릴 바이오, 유진로봇 15%대, 아주 많은 종목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코치님, 제가 보니까 이 중에서도 ABL바이오, 뭐 에이프릴바이오, 바이오 종목들이 연일 급등하면서 최강으로 달려주고 있었죠. 네네네. 현재 지금 좀 잠잠한 모습인데 네. 내년에 JP보건 헬스케어까지 네네. 있잖아요. 네,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실 예정인가요?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10월 달부터 좀 보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도 제가 여기 이제 작전 타임에 나와서 어차피 수급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동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주도 섹터가 될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로봇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내년에 있을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있을 이제 CS랑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인데 결국 뭐 그대로 이제 계속 갔었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12월 달 들어서 좀 주춤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근데 대신 왜냐면 이제 수급 자체가 이제 로봇 관련주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우주항공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좀 나가면서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모든 섹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이제 기점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이제 생산 이제 시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본 이제 확충에 대한 또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따라서 과연 이제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좀 옥석 가리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겠고요. 뭐 이따가 또 특징 섹터에서도 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 이제 1월 4일부터 이제 CS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연일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수익률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HL 만도라든가 네. 뭐 사면 물론 이제 부품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좀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조준진 코치님의 수익률 나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타임이 필요한 섹터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작전 타임이 필요한 섹터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로봇, 두 번째 자율주행, 세 번째 반도체 섹터입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입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의 기술 가전 박람회죠. 바로 26년도에 CES를 앞두고 이 로봇 섹터, 이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보니까 다 가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 특히 원익홀딩스 오늘 급등 나왔고 현대무백수도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주 강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로봇주를 중심으로 한 이 코스닥 시장 연말에 이어서 내년 CES 그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시장 특히 이제 오늘만 같이 시장을 봐더라도 오늘 그 약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같이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특징주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지수가 오늘 빨간불이에요. 코스닥하고 네. 코스피 양쪽 빨간불인데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보시죠. 코스피 등락 상승 종목 208종목밖에 안 됩니다. 하락 네. 종목이 오히려 3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배가 더 많게 이제 하락이 더 많이 된다. 이걸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오늘 아무래도 좀 이렇게 대형주 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쏠림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그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좀 이제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 오늘 오히려 뭐 레인
레인보우라든가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CS가 이제 다 다가왔죠. 네. 예, 거기에서 뭐 이미 언론에서도 계속 좀 나오는 있는 모습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이미 또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면 좋겠고, 현대 아무래도 이제 이번 CS에서 이제 막판에 이제 12월 말 중순 이어 나왔으면 현대차 그룹,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관련된 이 종목들이 좀 되게 두각을 많이 좀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CS에서 마찬가지로 이 차세대 로봇이죠, 이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관련된 이제 그 납품 업체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 네. 오늘 이제 계속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로 또 진행이 됐고요. 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CES에서 이 홈 로봇을 또 이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뭐 미리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CES에 다 총출동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럼 과연 거기서 이제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미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제 공략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전략을 하고, 또 CS 이후에 또 어떠한 이 각 기업들마다 어떠한 이제 정책과 이 전략들이 나오냐 전략들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시장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네. 네, 내년 CES를 앞두고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시는 이런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자율주행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연일 강했었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이 자율주행 기술력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에 에이테크 솔루션 폭등하면서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자율주행 섹터 전망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 뭐 CES 앞두고 이제 로봇 다음에 자율주행 거의 이제 그 양대 축이죠. 네,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사업했을 때 이제 결국 무엇이냐, 로봇하고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 좀 이어져 나갈 건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에 이제 삼성 이제 자기사 하만을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인수를 하면서 한번 좀 움직였었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아무래도 이 자회사이죠. 포티투닷. 포티투닷이라는 이 자회사가 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결국은 이제 좀 자율주행, 좀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테슬라 뭐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CES에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언급들이 나올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격보다는 우리가 이제 CES를 앞두고 어느 정도 로봇과 똑같은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과 거의 한 세트로 보고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CES를 앞두고 이거 역시 조금 보면서 지켜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섹터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의 증시를 이끌고 있죠. 엔비디아가 그룹이라는 기업을 29조 원을 사실상 인수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경영권을 가져오지 않은 건데요. 독립 경영을 인정하고 그 인재들과 함께 이 GPU 칩이라든지 이 개발을 하겠다는 말인데,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장이 GPU에서 구글의 TPU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삼성전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졌는데, 코치님, 이대로 반도체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뭐 당분간은 뭐 반도체 섹터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CES를 좀 앞두고 우리가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어서 이제 좀 준비를 했던 종목이라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계속 지금 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뭐 반도체 이렇게 네.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오르는 건데,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언급을 했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신고가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HBM4라고 하는 이제 6세대 반도체를 이제 양산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이제 제품들은 원래 가격이 떨어지기 네,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를 보고 있면 반대로 이제 5세대 HBM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제 HBM4뿐만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5세대 그리고 또 디램이라든가 낸드 같은 것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쇼티지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그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엔비디아 중국의 H200 예, 이거 네. 마찬가지로 중국에 이제 수출을 이제 허가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그 이제 5세대인 HB3가 계속 가격이 오르냐? 이 중국에 수출할 H200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HB3가 6개. 예, 대당 6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제 이미 이제 지났지만 계속 수요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엔비디아가 이제 HB200, 200 이제 공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규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HBM4를 줄 리는 없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HBM3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삼성전자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GPU 개발 하겠다라고 좀 나왔었죠. 그 전에는 네. 이제 AMD 쪽에서 이제 GPU를 다 물량을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자기네가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MD에다 이제 주던 로열티를 이제 안 줘도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뭐 HBM4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하이닉스가 더 이제 우세했었지만 기존에 했던 이제 5세대라든가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더 지금 현재 공정 구축이라든가 현재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코치님 혹시 내년엔 반도체주 랠리가 대형주 중심이 아니라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이제 가겠죠. 네. 가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대형주 위주의 중심 섹터로 좀 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도 계속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이 중소형주보다는 좀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를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조준진 코치님의 수익률과 이런 종목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코치님의 작전타임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조준진 코치님의 히든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네. 코치님 오늘의 종목 선수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살짝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월 달에 있을 JP 모건을 좀 납두고 있고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갖고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좀 이제 갖고 온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하시면 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한때 이슈가 돼서 좀 많이 아실 텐데 마찬가지로 그 성분이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이제 성분인데요. 이제 올해 10월에 국내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1차로 좀 상승을 했었고, 이제 내년, 이제 26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출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출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 점유율이 확보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또 이제 에피노페 그 듀타이드라는 이 성분을 갖고 있는 메쉬에 관련된 치료제가 있는데 이 메시 환자 대상으로 이제 지금 임상 2상을 이제 진행 중이고 이제 곧 결과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파트너사인 MSD의 또 개발 현황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이 제약바이오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30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50만 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이제 추세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박스권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돌려나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 좀 대비해서 좀 한미약품도 한번 지켜보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분기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분기별 실적이거든요. 이 분기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분기 영업이라든가 매출,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실적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양호한 이제 모습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미약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매수 타점이라든가 이 공략 그리고 또 언제 이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하단에 QR 코드 지금 보이시고 계시죠? 하단에 QR 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준진 코치님의 종가 베팅 선수 한미약품 들어봤습니다. 이 한미약품 종목의 자세한 매매 타점, 매수 타점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김태준 코치님 모시고요. 가상자산의 일주일 동안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는요,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치님,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 등 달러와 약세 관련 이슈들이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비트코인이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기대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흐름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달러와의 비교 자산 중 안전자산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각광을 받았었던 이 금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비트코인 상승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 주 코인 흐름과 비트코인과 이 금의 디커블링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었다라고 드리면서 사실상 한 일주일 정도는 반등 구간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방으로 이 리테스팅이라고 하죠.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다시 현재 이 방향성을 잡고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이렇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난주에 이 일본 금리가 상승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이 매크로 일정 부분들이 올해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이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거의 해소된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암호화폐 전체적인 반등을 조금은 기대해봤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현재 이 심리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으로 좀 빠졌지 않나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총 이와 같이 이 4가지 섹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시황 체크 안내 도와드리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흐름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황 분석부터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88K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 밀리게 됐긴 했지만은 현재 중요한 부분이 지난 11월부터죠. 근데 11월 중순부터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씩 저점은 올리고 있는 형태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올해 내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산타랠리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받지 않아야 될 게 만약에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쪽이 아닐까 조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딘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다. 하지만은 이 저점이 조금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차트상의 중요한 저점 구간 현재 아래 하단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이죠.
이 80K 구간에서의 이 94K 구간 결정적으로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 이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위쪽 단이죠. 94K 윗단으로 올라서는 시점부터가 아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오는 차례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12월 말쯤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상승의 이 턴 자체를 이 다음 내년이죠. 2026년 1월 달이 좀 유력하게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다른 알트코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이 3,000달러 미만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 현재 이 일봉상 기준으로 올해 내내죠. 올해 1년 기준 동안 이와 같은 넓은 채널성에서 채널 딱 중단 값에서 어느 정도 눌림을 구간하고 만들어 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 3,000불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을 만약에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3,000달러를 완전하게 올라서는 시점부터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완연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낙폭과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5,000불 가까이 있었던 게 불과 2달 만에 마이너스 40%대나 되는 많은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여러 다른 자산 시장 쪽으로의 이 금액은 많이 올라가는데 이 생각만큼이나 이 미국이 풀어내는 이 달러 가치만큼이나 암호화폐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암호화폐를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가슴 아픈 좀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도 이 금과 네. 은시세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금은 흐름을 저도 최근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크립토 분야와 그리고 이 광물 자원 분야죠. 이 가운데서 금과 은 자체가 오늘도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먼저 올라가거나 혹은 이 금과 은이 올라가거나 하는 이러한 선순환매 커플링 흐름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속됐는데 올해는 이 금의 독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흐름 자체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암호화폐로 올라가야 될 그러한 돈들이 금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과 은 시세가 좀 고점을 찍고 바닥을 다시 내려가는 시점에서 동시에 암호화폐 쪽으로 다시 한번 이 순환매 수급 자체가 들어오셨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는 지금은 좀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좀 정체되고 제도화는 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옵션 만기를 맞이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오늘이 비트코인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그와만큼 변동성 자체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오늘 오후 한 17시 전후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관망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또 준비를 해온 지표가 2가지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과 또 공포 탐욕 지수를 지난번에 이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재작년부터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던 게 바로 비트코인 분야입니다. 그만큼 제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조금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 80K 초중반까지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쪽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비트코인 ETF 플로우가 바로 현물 ETF에 대한 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최근 한 일주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제한적인 이런 구조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제가 계속 이 ETF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방향을 잡고 바닥을 잡고 상승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의 순매수세가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연속 거래일이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난주에는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에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다음 주가 조금 더 기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 플로우의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방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비트코인을 진입하고 싶은데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또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이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더 나아가서 이 또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이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기만 했습니다. 암호화폐 기나긴 겨울이 사실상 네. 지난달부터 조금 빨리 찾아왔는데 어,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이 공포 탐욕 지수, 말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이 심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극단적 공포라고 말하는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익스트림 피어라고 하는 구간이 네. 지금 거의 3주째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 크립토 인턴은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는 관점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산타랠리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까지가 산타랠리의 이 정석적인 기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주말에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 내용이죠. 바로 이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인데, 네. 제가 차트도 직접 가지고 왔던 게, 네. 보통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 일반적으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옵션 만기일을 다루지는 않긴 하는데, 보통 월말에 있어지는 옵션 만기일의 경우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이슈들이 나타나는 만큼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아마 본격적인 비트코인이 현재 90K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이 옵션 만기를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시장 참여들이 이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 현재 233.5억 달러 상당으로 이 지난해 200억조차 안 됐던 수준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말을 하는 만큼, 이 주식 시장도 보면은 옵션 만기를 하면은 괜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오늘 마치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챕터로 말씀을 드릴 게,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 토탈2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나와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결국에 이 알트코인이 가기 위해서는 이 현재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시가총액을 합친 이 토탈2 차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 중요 지표 중에 하나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들을 언제 사야 될지 많이는 빠진 건 알았는데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거나 또 조금 중요한 레퍼런스로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와 같이 토탈2 차트를 보면서 현재 알트코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얼마만큼 싼 가격에 있는지를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자, 현재 차트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현재 1.77T 가량에 있었던 수치에서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가량이 두 달가량 조정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 마지막 이 바닥권 다지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 TO를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최근에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네. 오늘 제가 히든 코인으로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업비트, 우리나라 이 거대 연거래소 1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최근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상장 알트코인들이 저마다 랠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 보시면은 뭐 제로지브라든지 제로베이스와 같이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한 3, 4개월 이내에 이 조금 상장을 했던 알트코인들이 사실상 신규 상장 당시에 진입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이 할인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지금 이제 막 암호화폐가 조금 싼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신규 상장 쪽으로 조금 접근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변동성 자체가 바닥을 한번 찍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기본 50%씩 올라갑니다. 그만큼 상승률 자체가 어느 정도 네. 충분히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리플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도 안정적이면서 방향을 잡고 추세를 잡고 가게 된다면은 공략하기 좋지만은, 단시간 내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익률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알트코인 위주로 준비를 해왔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방송 말미에 제가 또 히든 코인으로 네. 비교적 최근 상장을 했고, 이 위쪽을 매물대가 없다라고 하죠. 매물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30-40% 이상씩 열려 있는, 하지만 하방으로는 많이 닫혀 있는 알트코인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받아보실 분들은 또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역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반등 역시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매매 타점과 투자 전략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코치님의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 AI 시스템 트레이딩 성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매매 시스템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오늘의 또 중요한 또 얘기를 제가 하러 또 나온 부분이 이 최근에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부분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만큼 현재 이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와 같이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AI 트렌드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암호화폐에서 어떤 식으로 이 테크를 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조금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최근 한 2달 정도는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아마 맞습니다. 앵커분도 매매를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마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이 차트 기반의 움직임이 조금 어느 정도 대다수를 이루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이 사실상 이 차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게 암호화폐 매매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감정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많은 이 매매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동반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공포와 탐욕 부분, 아까 제가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네.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또 계속해서 움직이게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점 매도와 고점 매수에 대한 이 사실상 좀 잘못된 매매죠. 네.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이 악순환에 지속이 되는 건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 매매로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일관된 전략이 좀 부재가 된다거나, 그에 따라서 이 장기적으로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먹을 때는 찔끔 먹는데 또 이럴 때는 왕창 잃는 이러한 네. 매매의 반복이 자주 일어나는 게 사실 최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타겟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차트적인 툴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또 백테스팅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매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통계적 우위, 이 probability edge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게 시장 자체가 뭐 높거나 낮거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잡고, 또 떨어질 때 그에 맞는 이 하방 포지션 베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도 10번이도 넘게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AI 알고리즘 매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매매 빈도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복리 수익률 개념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자동화로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서 직접 네.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AI 알고리즘 매매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여러 알트코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리플이라든지 솔라나, 도지코인까지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쭉 보시면은 단기와 중기만으로도 또 포함되고 있는 뭐 매매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경우에 이 알트코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냐 또 스캘핑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실제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역시나 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 실제로 내가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었지만은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방송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 10분을 대상으로, 선착순입니다. 10분을 대상으로 5일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설정 방식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수익화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 매매 시스템 잘 들어봤고요. 네, 오늘 출연해주신 코치님이 특별한 혜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해드렸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분께 무려 5일간 저희가 알려드리는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총 1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선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히든코인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히든 코인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를 빼뜨린 것 같아서 네.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알고리즘 전략에 대한 부분과 이 백테스팅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 구성됐는지 궁금해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AI 알고리즘 전략 5가지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공격형과 안정형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 안정형 위주로 또 최근에 그에 맞춰서 세팅 값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횡보 구간에서 보통 하단에서 매수하고 또 하단에서 매도하는 그런 박스 돌파형에 대한 매매 분야가 있겠고요. 네. 이쪽으로 조금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있는 ABC 파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ART 리듬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구성지게 짜임새 있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서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래밍이 이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이 수익률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올해죠. 올해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긴 하지만 올해 1월과 6월 사이에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조사를 한 이 백테스팅 결과값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본적으로 리플과 솔라나, 도지 이 주요 메이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좀 특이한 포인트가 이 누적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각각 보시면은 이 408%, 뭐 330%, 뭐 최대 많게는 이 도지코인으로 72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레버리지 10배를 어느 정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이 극대화됐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추세 양방향 전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안정형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되 다만 이 누적 수익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매매 빈도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 추정치 데이터값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네. 이 AI 알고리즘 매매 이 수익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매주 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 수익률을 갱신해서 데이터 네. 값을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저희가 요즘에는 이 XRP, 리플과 더불어서 도지코인으로 각각 이와 같이 수익 사례가 나온 거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률이 각각 271% 그리고 211% 가량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혹시 있는데 좀 눈치를 채셨을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강조를 드렸던 이 매매 횟수가 굉장히 좀 많다는 많다라는 점? 부분입니다. 네. 네. 최근에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까지 찍혀 있는 수익률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또 잘 즐기고 있는 와중에도 네. AI 알고리즘 매매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또 수익률을 높게 챙겨갔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조금 앞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매매 빈도수와 그에 비례하는 수익성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 조금 초점 맞추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코인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자 오늘의 히든 코인 아마 좀 많이들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재 히든 코인으로 지난주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도 현재 중요한 이 타점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은 오늘은 또 조금 색다르게 전체적인 알트코인들 이 가운데에서도 신규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의 반응이 좋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에 준하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 AI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시가총액이 500억 원대 수준의 굉장히 조금 작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변동성 자체가 하방으로 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상방으로 튀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메이저 암호화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특히 또 최근 신규 상장 알트 위주의 또 상승 랠리가 여전히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난 9월 달쯤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 윗꼬리가 난 다음에 쭉 보시면은 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 반등 구간이 이제 나오기 직전 무렵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도 이 차트를 한번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런데 하방으로 마지막으로 저점 마무리를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 반등 구간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좀 적시에 잘 갖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AI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요 해당 이 히든 코인을 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좀 얻어보고 싶다. 조금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기반의 히든코인 들어봤는데요. 중소형 기업이라서 이 하락의 위험도가 있지만 현재 바닥을 확인하는 이 반등이 시작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만큼 상방의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매수 매매 타점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김태준 코치님의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늘 현재 국내 시황 한번 얘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진 코치님, 네네.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가장 이제 이브 날부터 예측했었던 게 이제 환율이었었죠. 네, 환율.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환율이 거의가 1,480 한 4원 정도까지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푸시가 나오면서 오늘 1,429원까지 내려갔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강력한 이제 그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만약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분이 뭐냐면 우리 해외 주식 이제 국내 주식으로 이전하면 네. 이제 비과세 혜택 주겠다. 아, 네, 그 정부에서 맞습니다. 이제 그랬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부 측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다시 이전처럼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 선 부분에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하단을 좀 지지받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면 좋을 것 같겠고 네. 예,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주식 했던 이제 계좌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입고를 해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돈을 거기서 이제 국내 예, 주식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지만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100%, 80%, 50% 예, 그 양도세 이제 세제 혜택을 줄 것인데 일단 한간에는 이제 이거 그럼 계좌를 바꿔서 다시 이거 해외 주식 사면 어떡할 거냐. 네. A라는 거기서 팔고 국내 주식 사고 나머지 B라는 게 또 다시 유출이 되니까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이제 뭐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예, 서두에 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이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결산법인 배당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이게 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다 12월 말일 날 네. 결산법이 있는데 이 기업마다 다 틀려져요. 뭐 1월에 하는 기업도 있고 2월에 하는 기업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이제 12월에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받고 싶은 이 투자자분들은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배당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 그럼 이제 29일 날 이제 배당락이 나오겠죠? 네. 예, 거기 그거랑 이제 주가의 이제 탄력성 과연 내가 이제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계속 이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엘리베이터 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뭐 항상 네. 이제 배당주 뭐 KTNG 같은 거 이거 12월 결산법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다가오는 이제 2026년도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드렸던 이제 CES는 이제 뭐 1월 4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것 같겠고 네. 그 다음 주에도 JP모건 헬스케어 네. 또 우리가 또 있어야 될 또 1월 말 되면은 또 일본 또 미국에서 또 금리와 관련돼서 네. 또 분명히 또 이슈가 나올 부분인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에 뭐 금리 인하를 뭐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뭐 80몇 %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제 한 3월 달, 빨라야 네. 3월 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틀에 보시면 이제 2016년도 이제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선민 정책들이 지금 계속 펼쳐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제 계속 지속될지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또 거기서 불거지는 또 마찰이 혹시나 나오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는 또 2026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매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준진 코치님의 오늘의 시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